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곤지예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찍고 있어요. 남자 목소리야. 저희가 일정이 좀 어떻게 좀 밀려가지고 보리 PD가 지금 다른 일로 엄청 바빠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제 살고 있는 집입니다. 홈 스위트 홈이에요.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있고 네,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잠옷도 이쁘죠? 생일 선물 받았어요? 우리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말만 소녀 회원님들이 약간 다들 댓글이 좀 길어. 맞아. 똑같은 거야 나랑.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래갖고 이제 긴데 그게 다 또 되게 주옥 같아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힐링을 얻을 때가 진짜 많은데요. 특히 지난주 댓글들은 와우, 책을 몇 권을 샀고 그걸 보고 너무 따뜻했고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되게 소소하고 행복한 순간들,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다든가 딱 내 마음을 읽어주는 음악을 발견했다든가 막 이런 순간들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댓글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보리 PD가 안 오길 되게 잘한 게 오늘은 이제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40살.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인스타에 말 많은 소녀 소재 좀 던져줍시오 막 이렇게 막 국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0살이 돼서, 그러니까 30대가 돼서 좋은 점에 대한 거였어요. 그래서 이게 막 디벨롭을 했다? 근데 30살이 돼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겁나 많은 거야. 어차피 우리가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은 그냥 자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오는 것이고, 나이를 들어서 이제 나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방주사를 맞듯이 약간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맞이하자, 이런 의미로 올해 이제 만 39세이신 저분과 또 그렇게 안 생겼지만 만 36세인 진짜? 뭘 그렇게 안 생겨. 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. 일단 나이 들어서 좋은 점? 뭐가 좋아?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런 거는 이제 안 보니까 아, 약간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뭐 무슨 자격증을 새로 따지 않는 한 정기적인 시험 같은 게 없으니까. 그거 진짜 새로운 관점이다, 오빠. 저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사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후회 없이 보냈대요.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험에서 벗어난 게 행복하면서도 또 이제 강제적인 시험이 없다 보니 마음 먹는 대로 또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, 그런 건 또 단점이 되게 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30대가 사실은 나이가 막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 티는 좀 벗는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돈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뭔가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좀 그러니까 이해가 갈리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나도 사회에 짬바가 좀 생겼잖아. 그러니까 눈치껏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. 요거는 내가 이때 밀어붙이면 취할 수 있겠다. 요런 감이 좀 생겨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약간은 내 주장을 할 수 있게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물론 직업을 뭐 한 30대까지도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만약에 20대부터 30대까지 쭉 같은 일을 해왔다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내 일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, 커리어적으로 좀 정점에 오른다는 거, 상당히 이렇게 좀 그래프가 올라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할 때의 만족감이나 성취감 이런 게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, 그런 것도 장점이에요. 물론 이제 반대로 뭐 10대, 20대의 기량을 더 발휘하는 그런 업종도 있죠.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.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 절대적인 세월이 주는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, 그런 거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많이들 30대가 되면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나 그대로 좀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. 이 얘가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20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제 삶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, 아니면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범위를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본 거예요. 최저 시급 받는 알바생에서 한 달에 억 버는 약간 막 슈퍼스타, 약간 여기까지 내 인생의 범위를 되게 넓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죠. 근데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몰라.
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은 이게 30대가 되니까 내가 이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건 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보이고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걸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없는지 그러니까 좀 나를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도 조금 더 나답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.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는 눈도 조금 올라가고 조금 더 내 취향을 알아가고 이제 거기에 약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유가 생긴다는 거. 돈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던 20대 이럴 때에 비해서는 30대엔 확실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더 좁고 깊어진 것 같아요.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만남들, 내 취향에 맞는 만남들,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졌다면 이제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들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죠. 왜냐면은 확실히 20대 때 비해서 30대 때 시간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일을 하느라 바쁜 거예요. 뭐 경험을 하고 뭐 이렇게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. 인간관계도 이건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좁고 깊게 가져가게 되는 거. 저의 성격에는 그게 조금 더 잘 맞아가지고 제가 20대 나눴던 우정이랑 또 세월이 더 쌓이고 30대 때 나누었던 우정이랑 조금 깊이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좀 내가 나를 잘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장점들이에요. 이런 장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를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. 그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볼까요? 딱 생각해도 아시죠, 여러분? 흰머리 나. 저 흰머리 진짜 안 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새치 같은 것도 이제 나고 그리고 진짜 피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노화? 이런 것들이 따라오죠. 근데 이것도 핑계인 게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도 관리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나보다 한참 어려도 더 관리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.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거고 나 안에서는 확실히 20대 때보다 어떤 신체적인 기량이 떨어진 건 확실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사실은 3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뭐 내가 늙었다,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 정확하게 전 만으로 한 34세 정도 찍고 그때 제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았어요. 그러면서 체형이 확 바뀌고 이 피부의 어떤 밀도라고 해야 되나? 이 점성 약간 이런 게 딱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.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보다라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통계가 있지만 이게 사람이 늙는 게 이렇게 쭉 늙는 게 아니고 이 계단식으로 늙는데요. 근데 그 계단식에 이게 딱 올라가는 시점이 딱 만 34세였어. 그 그래프를 보고 소름이 돋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또 30대 때 단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결혼을 한 건 벌써 6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딱 30 넘어가자마자 약간 남자친구 결혼, 뭐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주위에서 쉼없이 잔소리를 하고 묻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. 물론 요즘에도 댓글 보면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출산 관련해서 압박을 받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냐? 그렇지 않아. 무슨 막 이탈리아 영화를 봐도 미국 영화를 봐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어딘가 다 있더라고. 개인적인 거 물어보는 사람은 어디에나 다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결혼을 뭐 꼭 또 늦게 한다고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또 빨리 하면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아깝다 이러면서 또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건 사실 꼭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출산 같은 경우는 이 생체 시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젊다 해도 내가 60살이 됐는데 출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마감이 다가오는 느낌 그런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진짜 이게 내가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또 한 2년 전쯤 굉장히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는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이거는 내가 내 입으로 방정을 떨어가지고 욕을 먹은 거기도 한데 그 집 없다고 이렇게 무시당할지 몰랐어요. 내가 아무리 뭐 잘 살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어도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뭐 좋은 차를 타면 집도 없는데 뭐 좋은 차를 타냐. 해외여행을 가면 꼭 집 없는 것들이 저렇게 해외여행 가서 돈 써서 없다 뭐 이러고 맛있는 걸 먹으라도 또 아유 저렇게 식비를 쓰니까는 엔겔 지수가 높으니까 집이 없지 막 이게 이런 모든 게 다 집이 없는 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집이 없음을 너무 노출해가지고 조금 더 욕을 먹었던 경향도 있는데 잔소리?
혹은 충고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기도 하긴 했어요.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만나면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애가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집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집 하나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주거의 안정성은 그러니까 삶의 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20대 때 내가 왜 이렇게 돈 관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을까? 경제적인 개념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재밌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. 옛날에는 뭐든 막 처음 경험해보는 게 많고 신기한 게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걸 이제 포기하게 되죠. 그리고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안에서는 대부분 다 경험해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삶에 엄청 새롭고 엄청 가슴 뛰게 나를 즐겁게 하고 이런 걸 찾기가 물론 없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보다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. 어차피 이게 이렇지 않을까? 라고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다 경험해본 것도 아닌 주제에 조금 살아봤다고 이렇게 넘겨짚는 부분이 되게 많아지거든요. 그렇게 꼰대가 되는 거죠. 그 자극의 역시값이 높아지는 거지. 그러니까 더 센 자극이 필요해. 오징어 게임에서도 일본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. 어릴 때 칼칼칼칼 아무 생각 없이 놀았던 그게 제일 재밌었지 뭘 해도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물론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그런 감정이 더해지겠지만 지금도 살짝은 그런 걸 느낍니다.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인 게 옛날에 비해서는 상처를 좀 덜 받는 거예요. 상처를 많이 받아봤던 그런 경험 때문에 굳은 살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옛날만큼 그렇게 남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는 좀 덜 받지만 이제 그만큼 뭔가 순수하고 무방비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 같은 거는 약간 사라지는 거. 진짜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 그런 거는 약간 서글픈 일이라고 느껴요.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막 30대 후반, 막 40,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막 늙은 것 같잖아요. 예전에 우리 뭐 20대 때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 늙어가지고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막 너무 세상을 다 알아버려가지고 막 뻔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 나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하이라이트는 다 20대나 뭐 이렇게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.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. 근데 하지만 살아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의 뭐 하이라이트, 저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좀 고령화가 되면서 아주 서서히 너무 느리긴 하지만 그냥 이 나이에 대한 한계 같은 게 좀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저도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되게 노화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저의 어떤 고민과 테마는 진짜로 노화였어요.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조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나. 그러니까 나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이야말로 진짜 꼰대 이야기다 이거는. 그치? 일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.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. 경계하다 할 때 게자고요. 로록은 그러니까 늙을 노자예요. 늙어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. 뭐 그런 책을 제가 정말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했는데 망했어 이미. 왠지 나 60살 70살 돼도 유튜브에서 말 많은 할머니 하고 있을 것 같아. 오늘의 내가 제일 젊은 나예요. 여러분 젊음을 만끽하세요. 잘 자요.